우리 또 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우리 이상철 선생님께서는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부모보다 교사로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좋은 교사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고 서로 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내용들을 또 따라하면서 10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부모, 뭐 역량, 재능, 자립심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우리에게 한 가지만 꼽으라면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녀가 길을 가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인 부부가 의견이 일치돼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좀 놀다가 해라 이러는데 엄마는 학원 안 가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의견 일치가 되면 그럼 학원 가야 된다 봐요. 놀아야 된다 봐요. 아버지는 언제나 느슨하게 좀 놀면서 해도 돼 하고 느슨하게 하는데 엄마는 그러다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고 바짝 조이잖아요. 그럼 애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인 부부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하는 의견 일치, 그 의견 일치에 3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자립심을 길러줍시다. 예. 그럼 자립심을 기르려면 그냥 되나?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게 해줍시다. 그 다음에 그걸 도구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해줍시다. 요 3박자가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 3박자가 갖춰지면 큰 의견이 다르지 않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립심, 그 다음에 한 가지 분야는 특별히 뛰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우뚝 서게 하는 3박자 딱 먼저 통일해서 부모가 안내하시면 자녀가 혼선이 생기지 않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상철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의 답변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기본 베이스가 요 답변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재능으로 세상에 뭔가를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에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나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필요한 4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조금 설명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지침, 즉 기준을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판단할 때 자료가 없어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될까? 많이 될까? 이럴 때 4가지 기준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걸 정말로 내가 원하는가? 자기를 들여다보라. 내가 정말 원하는가? 그 다음에 그 일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것을 내가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는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표를 달성해서 내 자존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4가지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면 거의 다 자기 판단이 딱 서게 됩니다. 그런 게 부모들도 안 서 있지만은 안내주는 뭐 선생님도 그런 게 잘 안 서 있다 보니까 늘 답만 전해주지 너가 스스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방법을 잘 일러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택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주저하는. 선택을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제시를 해주고 가져다주고 채워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아이들만이 선택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도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일까 고심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기준점이 제시가 되셨겠죠? 네. 좋습니다. 자, 또 마이크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장 훌륭한 학교는 가정이고 가장 훌륭한 첫 스승은 어머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출가하시기 전에 어릴 때 교육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네.
잘하니까 이제 환호성이 터지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저희 어머니를 벤치마킹이라고 내가 알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별명이 제가 만병통치약 해결사, 늘 칭찬, 항상 칭찬해. 그게 심지어 제가 너무 웃긴 게 지금 와서 보면 칭찬 받기 위해서 한 게 훨씬 많아요. 칭찬을 하도 하니까 제가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3학년 때부터 이제 집을 나가서 공부 좀 해보려고 나가고 고등학교는 아예 객지에 가서 살았는데 토요일 되면 이제 시골 집으로 오잖아요. 김해를 오는데 토요일 날 와서 늦게 오더라도 칭찬 받기 위해서 늘 보면 부모님한테도 그 마루에 올라가면 우리 종갓집이라 이제 마루가 있고 이렇게 한 올라가면 꼭 부모님한테 큰절 올리고 학교 다녔습니다고. 그리고 이럴 때면 새벽 일찍 나서 소막을 치우든지 속골을 배우든지 안 그러면 그 골목을 쓸든지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 칭찬이 완벽하게 사람을 잡아요. 계속 칭찬받기 위해서 또 뭘 생각해가지고 칭찬받을 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나중에 커서는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세계 최고가 안 되면 우리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태계 유황 선생님이 그 제자를 가르칠 때 그런 말씀 하셨더라. 회초리보다도 칭찬이 훨씬 더 낫다고. 네, 차라리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낯빛을 그냥 밝게 하는 게 훨씬 자식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자 가르치는 거 우리 용상방에도 딱 태계 유황 선생님 그 가르침을 써놨습니다. 내가 제자를 앞으로 키울 때 칭찬으로 키워야 된다. 저는 그 칭찬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가 안 되면 우리 부모 특히 어머니 모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칭찬을 얼마나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누나들이 많은데 늦게 내 아들 낳았는데 그 시골에서 요강 청소를 내가 하고 물도 내가 이고 오고 칭찬받고 그다음 마루도 막 내가 닦는 마루도 네, 우리 송담 스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어머니들이 훌륭한 자녀를 원하십니까? 네,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람은 정말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 인정이 칭찬일 텐데요. 이제부터는 칭찬을 습관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새벽편지에 제가 온 글을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5점을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이한테 오늘 학교 와서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너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희망적일 거라고 하더구나. 이 말에 네, 정말 더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칭찬이 답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또 웃음치료사 우리 임경도 선생님께서 또 전곡을 찌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 또 이 저는 세 가지도 아는 네, 선물 같은 네, 칭찬의 효과 이걸 또 얻어봤는데요. 자 오늘 또 막중한 또 책무를 또 이행하기 위해서 패널로 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적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서 가족여행을 떠나볼까 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빠 저 시간 없어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요 하고서 같이 동행하는 걸 갖다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식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별로 대화가 없지 않나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좀 더 밀착될 수 있는 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스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간의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달력의 나이만 자꾸 올라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상 경전을 읽는 거는 잘 안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 경전을 읽는 거를 잘 안 하시대. 사람 뭐 이게 뭐 관상 보고 이런 거 관상 보는 사람이 하는 일인 줄 알고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세상 경전을 읽어라 사람 경전을 읽어라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보충으로 볼 수 있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자세히 보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꼴값을 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각자 소중한 역할이 있었어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그건 다행이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새끼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 들면 아 이거 심각하네.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새끼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애들도. 그래서 눈높이를 애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그 애의 눈높이가 뭐냐면 내보다 한 수 위다는 게 눈높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자꾸 내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보고 대하니 그 애가 대하고 싶지 않죠. 왜? 자기는 윤회할 때 지금 늦게 왔잖아요. 뭐야. 경험을 많이 하고 왔다 보니까 한 수 위인데 한 수 위라고 생각 안 하고 맨날 내보고 그야 못하는 놈인 줄 알고 어리다고만 하고 그래서 눈높이를 못 맞춰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다. 그 다름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저절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안 같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뭐 했냐고 또 야단치고 하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 경전을 나이만 잡숫지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 손가락 2개만 뺐다면 하고 8개는 같이 가는데 사람마다 2가지는 반드시 내 마음에 안 들도록 돼 있다. 하나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 태어난다.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 태어난다. 꼭 알아라.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려고 안 태어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8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8개는 일치한다. 뭘 일치하냐?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존중받으면 좋아하고 대접받으면 좋아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거 2개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꼴값들로 왔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2가지는 완전히 알고 있으면 소통이 저절로 돼요. 네. 각자의 꼴값이 따로 있고, 네.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도 없다. 인정, 칭찬, 네. 존중. 답변이 해답이 되셨죠? 예. 아, 그러네요. 나보다 더 늦게 온 네, 자녀니까.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와 있으니 네, 존중으로부터 네. 아, 네. 마음의 명중을 시켜주시는군요. 좋은 질문,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질문을 더 하고 싶으신 패널분이 있으면 한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SNS 보니까 어떤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하버드대 명문대를 나온 다음에 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헤어 디자이너를 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킨 건지 못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처음부터 헤어 디자이너를 시켰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나는 왜 이 세상을 살까 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듯이 자녀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겠구나.
그럼 자녀가 행복하는 것을 내가 도우면 되겠네. 이게 먼저 딱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는 걸 모르니 자녀를 자기 말만 잘 듣게 하고 문제만 안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부모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 내가 행복하려고 하듯이 내 자녀도 행복하게 해서 살겠구나. 그러면 자녀가 행복한 것이 뭔지 묻고 그걸 내가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런 자녀가 안 생기겠죠. 지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녀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부모의 욕심이 앞서잖아요. 근데 자녀가 행복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자녀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우리 부모는 왜 놓치죠? 아, 그렇죠. 먼저 마음이 앞서서 그럴까요? 아, 오늘 우리 네 분의 패널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해 줄게요. 부모가 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못 보고 놓칠 때가 있냐면 내 자가 붙어서 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자가 냉정하게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늘 기운이 도와주고 땅 기운이 도와줘서 뱃속에서 자라요. 또 태어나서도 하늘 기운, 땅 기운이 도와줘서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드는데 그게 5%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계산을 해도 일단 51% 넘어가야 주주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서 뭐 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5%도 투자 안 해놓고 95%란 주주들을 무시하고 자기 경영권을 휘두른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가 드는 아 세상의 자식이구나. 왜? 하늘 땅 세상에서 다 도와줘서 투자했으니까 아 세상의 자식이니까 내 자를 빼고 세상에 의해서 네가 자랐으니 세상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 내놔야 된다고요. 세상에 맞습니다. 내 자녀, 내 자식, 내 자가 들어가면 상식 이하가 되는 거군요. 우리 상식 이상으로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세상을, 세상에.